엄마는 왜 자꾸 뭘 사오라고 그래? 하도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 내가 너희들 온다고 해서 음식 준비도 하고 청소하느라 고생했어. 그럼 너희는 손님으로 오는 거니까 최소한 과일이나 휴지 하나라도 들고 와야지. 엄마 집에 휴지 없어? 왜 자꾸 선물 타령이야? 그냥 편하게 좀 왔다 갔다 하자.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괜히 줬다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뭘 받고 싶은지 이야기해 줄게. 너는 나이 먹고도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줄도 모르니? 우리도 아직 너희 집에 가면 집 앞에서 과일이라도 사가잖아. 진짜 엄마가 너희들한테 휴지 받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이 정도 예의는 지키라는 소리야.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1세 김 씨와 그녀의 자식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에 부모 자식이 편하게 지낸다고 해도 김 씨의 자식들과 사위 며느리들은 너무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에게 대접받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해주는 건 작은 선물 하나라도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지켜야 할 기본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명절이나 평소에도 김 씨의 집에 방문할 때 빈손으로 찾아왔고, 심지어 아파서 누워있을 때 병문안을 오는 자식들은 여전히 빈손으로 찾아왔죠.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깟 선물이 뭐가 중요하냐는 자식들의 말에 김 씨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싸고 좋은 선물을 사오느냐가 아니라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즉 성의가 훨씬 중요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자식들이 올 때마다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 대접하는 부모에게 귤 한 봉다리도 사오지 않는 자식들에게 김 씨는 싸늘하게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본인들이 받는 대접은 좋아하면서 왜 부모 생각은 안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이제는 김 씨도 자식들을 집에 들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경제적으로도 항상 여유로웠기 때문에 자식들도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딸은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은행에 들어갔고 아들은 공기업에 취직했어요. 남들도 다들 부러워했고 김 씨도 이만하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늘 받는 것이 익숙한 자식들이라 그런지 각자 돈을 잘 벌고 먹고 살만 했어도 부모에게는 작은 것 하나 베풀 줄을 몰랐죠. 결혼 전에는 어려서 철이 없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김 씨는 스스로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첫 명절,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을 때였어요. 김 씨는 평소 명절보다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음식을 잔뜩 준비해 두었습니다. 원래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었고 명절에 아들, 딸이 찾아오면 잡채나 갈비찜을 만들어 맛있게 먹고 푹 쉬는 것이 전통이었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오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 비싼 재료를 사서 정성스레 만들었죠. 어서 와. 차 안 막혔니? 네, 이 시간에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는 본인들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는 작은 여행 가방만 들고 있었고 흔한 홍삼이나 하다못해 식용유 하나 들고 오지 않았어요. 김 씨는 내심 섭섭했지만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다 쳐도 이제는 가정을 이뤄 살고 있는데 며느리 앞에서 빈손으로 오는 모습을 보이는 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아들을 잘못 키웠나 할 정도로 예의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밥 안 먹었지? 엄마가 갈비찜 해놨어. 어서 손 씻고 앉아 있어라.
김 씨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손을 씻고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음식이 너무 많아 식탁에 차리는 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커다란 밥상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밥을 차려 둘이 함께 상을 들고 거실로 오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를 잘 먹이고 상을 치운 후에 설거지까지 다 마쳤을 쯤 딸이 집에 도착했어요. 역시나 딸도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고, 심지어 연휴 내내 있다 가겠다고 했는데 갈아입을 옷조차 가져오지 않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빈손으로 핸드폰 하나만 달랑 들고 올 수가 있니? 내가 예전에 입던 옷도 있고 엄마 옷 빌려서 입어도 되잖아. 아들과 딸이 독립한 이후로 항상 뭔가를 사온 적은 없었지만 며느리 보는 앞에서 약간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다들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김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내일 처갓집 갈 때 뭐라도 사서 가야 해.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아들은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는 알겠다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때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며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사가도 돼요. 명절이라고 해서 필요도 없는 걸 뭐하러 사요. 저는 그런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게 싫더라고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김 씨는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김 씨의 집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온 것이 며느리 또한 아들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으니까요. 며느리의 말이 완전 틀렸다고 한 적은 없었는데 김 씨의 생각에는 양가 부모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래도 며느리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김 씨의 아들, 딸 역시도 단 한 번 명절이랍시고 선물을 사온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엄마,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엄마 집에 오는데 꼭 뭘 사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 이제 시어머니가 되어서 그런가? 난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딸의 말에 김 씨는 정말 스스로 꼰대가 되어 이런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이런 말을 하는 김 씨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딸이 결혼을 한 뒤에도 당연하다는 듯 딸과 사위는 빈손으로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과일이라도 사왔어야 하는데. 처음 명절에 빈손으로 찾아온 사위는 민망하다는 듯 이렇게 말을 했지만 딸은 자기 집 올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딱 잘랐어요. 그 뒤로도 딸과 사위 역시 매번 빈손이었고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이런 분위기에 적응을 하자 나중에는 사위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아무리 내 자식들이라지만 참 서운하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이 그렇게나 부족함 없이 키워졌는데 다 크고 나더니 부모를 개밥의 도토리 취급하는 것 같았죠.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어머님 갑자기 입원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 후 김 씨는 작은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병문안을 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명절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오렌지 주스 한 병조차 들고 오지 않은 채 빈손으로 찾아왔어요. 김 씨는 이제 자식들만 보면 손에 뭘 들고 오나 안 들고 오나 그것만 먼저 눈이 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멀뚱멀뚱 옆에 서 있기만 했을 뿐 도무지 여기까지 왜 찾아온 건지 알 수 없었죠. 병문안을 와준 것 자체로도 고마운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선물에 집착하게 된 자신이 스스로 치졸하고 부끄러웠어요. 예전에는 정말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한 번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 점점 그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 않았고
본인을 이렇게 만든 자식들에게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병문안 올 때 음료수라도 사오는 게 예의야. 아들에게 한마디 하자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죠. 가족인데 뭐 어때요? 어차피 엄마 당 때문에 음료수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김 씨는 괜히 말을 꺼냈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쓸데없는 지출은 아끼는 게 낫다는 소리를 했고,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말로 해서 이길 수가 없구나 싶었어요. 김 씨 부부는 작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살던 집에 20년 가까이 살았고, 이제는 아이들도 다 키워서 결혼하고 독립을 시켰는데, 평수만 넓고 낡은 집에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시외곽에 경치가 좋은 25평 신축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서 살던 집은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엄마 집들이 언제 하실 거예요? 집들이는 무슨 집들이야? 그래도 새 집인데 집들이 하셔야 돼요. 집들이라도 안 하면 저희 식구가 언제 다 모이겠어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집들이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온 식구들 다 모이게 되면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 벌써 지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들이는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았고, 이사를 하고 나서도 한동안 먼저 말을 꺼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힘들면 그냥 배달 음식을 시키라 말했는데, 김 씨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고기에 생선에 요즘 너무 비싼 야채까지 잔뜩 사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배달 음식으로 한 상을 차려주는 것이 돈도 절약되고 김 씨도 고생을 안 하니 좋겠다 싶더라고요. 자식들이 매일 요즘은 안 그렇다, 요즘 사람들은 쓸데없는 걸 싫어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요즘 사람들 방식대로 대접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들이 날에 아들 며느리, 딸과 사위가 손주들까지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고, 밥상 위에는 배달 용기 그대로 해물찜, 중국 요리 등이 잔뜩 차려져 있었죠. 아, 이게 뭐야? 엄마, 난 엄마가 해준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난 잡채. 적어도 집들이면 잡채 정도는 했어야죠. 아들, 딸은 밥상을 보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매번 김 씨가 힘들게 차려준 밥상이 당연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의 손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들 자기 핸드폰이나 지갑만 들고 왔지. 집들이 선물이랍시고 두루마리 휴지 하나 사온 녀석이 없었습니다. 병문안에 올 때도 빈손으로 오는 녀석들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싶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빈손으로 온 주제에 음식은 왜 직접 차리지 않았냐고 잔소리를 하는 걸 듣고 있으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상 차리는 걸 도울 생각도 없이 각자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거나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 마시는 아들, 딸이었고,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하루 놀다 갈 생각뿐이었죠. 이러니 김 씨도 참을 수가 없어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은 집들이 오면서 뭐라도 좀 사오고 그런 소리를 해라. 어째 매번 빈손이니? 김 씨의 말에 딸이 발끈하며 딸이 따지고 나섰습니다. 엄마는 요즘 들어 왜 자꾸 뭘 사오라고 그래? 하도 그러니까 집에 오는 것도 부담스럽잖아. 대체 자기가 빈손으로 오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부담스럽다는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내가 너희들 온다고 해서 음식 준비도 하고 청소하느라 고생했어. 그럼 너희는 손님으로 오는 거니까 최소한 과일이나 휴지 하나라도 들고 와야지. 엄마 집에 휴지 없어? 왜 자꾸 선물 타령이야? 그냥 엄마 집이라도 편하게 좀 왔다 갔다 하자.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괜히 줬다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서 선물을 사지 못했다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뭘 받고 싶은지 이야기해 줄게. 너는 나이 먹고도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줄도 모르니? 우리도 아직 너희 집에 가면 집 앞에서 과일이라도 사가잖아. 진짜 엄마가 너희들한테 휴지 받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이 정도 예의는 지키라는 소리야. 처음부터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 적당히 넘어갔더니 이제는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았죠.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자식들이 이러고 다닐 거라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밖에서는 이런 일 없이 잘한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화가 날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었어요. 적어도 김 씨는 자식들을 그렇게 대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대단한 걸 바래본 적은 없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생각을 해주길 바랬죠. 차려주는 음식만 받아먹고 놀다가 치우는 것조차 도와주지 않고 몸만 쏙 나가버리는 자식들을 보며 항상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 씨가 겨우 두루마리 휴지 하나 갖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식들은 김 씨가 왜 겨우 이런 일로 화를 내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눈치였어요. 알겠어요. 다음에 올 때는 뭐라도 사올 테니까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마치 진상 손님을 대하는 듯한 아들의 말투에 김 씨는 더 크게 상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식들 앞에서 추태를 보인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좋은 날에 별것 아닌 일로 화가 나게 하는 자식들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너희 엄마 말이 맞아. 다음부터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라. 다들 그만하고 앉아서 먹자. 남편의 중재에 겨우 끝이 났고 김 씨도 일을 더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자식들은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놀다가 그날 자고 간다 하더라고요. 밤 12시가 되자 김 씨와 남편은 피곤했기 때문에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자식들끼리 거실에 남아 끝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새집이기도 하고 거실에 시끌벅적한 소리 때문에 김 씨는 잠을 설치며 뒤척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김 씨 부부가 모두 잠들었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뒷담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나 봐. 갱년기라서 그런가?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시지? 쓸데없이 갑자기 선물 타령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휴지 그까짓 거 받아서 얼마나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고. 아들, 딸은 물론이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합세해서 김 씨의 이야기를 했고 거실로 나가려던 발걸음은 그대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대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잘해줘봤자 겨우 이런 말이나 듣는 현실이 싫었죠. 다음 명절에 자식들은 김 씨의 집을 찾아왔고 김 씨는 애초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도 지내지 않는 김 씨의 집안에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며칠씩 근육통으로 고생을 하는 이유는 자식들 밥을 차려주고 치우는 걸 반복하느라 그랬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 집에 찾아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 저녁 뭐 먹어요? 배고파? 가만히 있어보자. 저녁에 뭘 먹어야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대충 때우려고 했지.
어차피 다른 손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묵은 김치 있으니까 이걸로 찌개나 끓여서 먹어야겠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설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준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며느리도 오고 손주도 왔잖아요. 아들은 평소처럼 상다리가 부러지는 음식들을 기대했지만 김 씨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쓸데없이 낭비 안 하고 실속 있는 거. 김치찌개와 어묵볶음, 계란 후라이로 구성된 단촐한 저녁 식사를 마쳤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희들이 치우고 설거지까지 하라고 말했어요. 내가 차렸으니까 치우는 건 너희 둘이 해야지. 그 말에 며느리가 일어나 그릇을 정리했고 아들은 말없이 고무장갑을 꼈어요. 다음 날인 설날 당일 아침에도 콩나물국을 끓여 똑같은 반찬에 아침을 먹였습니다.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고 밥을 먹자마자 친정에 가겠다며 일찌감치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딸과 사위가 집에 왔을 때도 비슷한 반찬으로 밥을 먹였습니다. 반응도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았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사위가 여기까지 왔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왜? 김치찌개가 뭐가 어때서? 윤서방, 평소에 김치찌개 싫어하나? 아닙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있는 반찬으로 밥 한 끼 먹으면 그만이지. 김 씨의 말에 딸은 말문이 막혀 아무런 대답을 하진 못했지만 표정엔 불만이 가득했어요. 자기들은 부모 대접을 하지 않았어도 부모는 자식 대접을 똑바로 하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냥 서로 속 편하게 앞으로는 오지 마라. 명절이고 뭐고 올 필요 없어. 오지 말라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앞으로 얼굴 보고 싶으면 미리 약속하고 밖에서 만나자. 나도 너희들 밥 차려주면서 잔소리 듣기 싫어. 엄마, 설마 지난번에 집들이 선물 안 사왔다고 아직까지 이러는 거야? 자식한테 이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도 너희들한테 유치해지기 싫으니까 앞으로 집에 오지 말라는 소리야. 그리고 김 씨는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년 챙기던 아들, 딸과 사위, 며느리의 생일에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그런 걸 챙길 필요 없다 생각했고 김 씨의 생일에 집에 오겠다는 자식들의 말에도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러고 나니 오히려 속이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서운할 일 없고 쓸데없는 기대를 안 해도 되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 아들은 종종 김 씨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딸은 안 하던 애교를 부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부모 역시도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그만큼만 자식에게 해주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았어요. 하나를 해주면 똑같이 하나를 주고 열을 받으면 열을 해주면서 말이죠. 적당히 자식들과 거리를 두고 살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서운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자식들은 김씨 부부에게 조심스레 대했고 연락도 예전보다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